안녕하세요. YC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용길의 물산법 진행을 맡은 함현민입니다. 오늘도 실관을 통해 물상 명리만의 특별한 관법으로 새로운 명리 지혜를 가르쳐 주실 김용길 선생님을 모시고 가업을 이어받는 경영자 명조에 대해 찬찬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잘 지내셨죠? 자, 오늘은 가업을 이어받은 경영자 명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쉽고 재미있고 간결하게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명조를 보실까요? 자, 명조가 정추, 계묘, 무신, 무오. 오행은 다 있네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초에서 많이 배웠죠. 무토니까 제가 밭이라고 설정을 하겠어요. 본인은 밭과 같다. 예. 밭이라는 것은 이제 하는 역할이 식물을 자라게 하여 가지고 사람을 먹여 살리는 역할을 한다. 그렇죠? 예. 그러므로 현실에서는 경영과 인연이 깊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나무가 심어져 있어야죠. 밭에. 예. 그다음에 적당한 물과 햇빛이 있어야 그 나무를 키울 수 있죠. 그다음에 곡식이 다 익으면 벨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겠죠. 네, 이러한 조건이 이제 다 갖춰져 있으면 밭으로서 효용 가치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일간을 볼 것 같으면 제가 이제 밭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밭이라고 설명을 했으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머릿속에 넣고 그리고 명조를 보시면 명조 이해가 이제 쉬워지죠. 자, 이 사주는 이제 제가 이제 원국을 좀 풀어볼까요? 이 무토가 똑같은 무토가 하나 있죠. 그러면 이게 비견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비견인데 이 오화를 가지고 있어요. 오화를. 오화는 화는 화생토 하니까 이건 인성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인성을 가지고 있는 비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시에 나이가 9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어리니까 결혼을 안 했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자식은 아닐 테고. 그러면 이거 뭐냐면 부친이 될 수 있죠. 부친이.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이 같은 무토하고 이 계수라는 나보다 연상의 여자잖아요. 계수라는 그 죄를 놓고 다투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 무토하고 아빠하고 이 계수 연상의 계수잖아요. 이 계수는 여기서 연지지에서 사유축을 하면 계수가 샘솟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엄마예요. 엄마를 놔두고 아빠하고 다투는 형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가만 보면은 제가 가능한 이제 좀 쉽게 설명하려고 이제 애를 쓰는데 가만 보면은 정화가 있으면 뭐가 잘 내려온다고 그랬죠, 제가? 사화. 계수가 있으면 해수. 그러면 인신사의 사주잖아요. 그런데 인신사에 진짜 있는 글자는 이거밖에 없죠. 맞죠? 본인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태어나면 지지가 인사에 작용을 해요. 집안이 요동을 쳐요. 그러면서 아빠하고 엄마를 놓고 다투는 형국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엄마하고 아빠 사이가 멀어져요.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멀어지잖아요. 그럼 본인은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엄마하고. 그래갖고 본인한테 이게 재물이죠. 엄마의 재물을 다 써버려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뭐냐면 이 원국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집안이 요동치면서 아빠하고 엄마를 놓고 다투는 사이다. 그러면 이 애가 무슨 엄마를 놓고 아빠하고 다투겠어요. 아빠하고 엄마 사이가 이상하게 멀어져요. 예를 들어서 주말부부로 떨어져 산다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심하게 말하면 헤어진다든가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것을 머릿속에 넣고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사주는 해외 유통에 관한 사항을 경영하며 살아갈 경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걸 보고 본인 원래 국적이 두리고 전공이 두리고 이런 말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말을 무슨 말이냐면 지지의 오화가 이 오화가 그렇죠? 오화의 천간은 뭐죠? 병화죠. 이 국가자리 정화가 있잖아요. 그럼 오화의 천간 병화하고 병장 갈등을 하죠. 그러면 이게 국가자리에서 병장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화는 이거 화잖아요. 화는 나를 키워준 인성이잖아요. 화생토니까. 인성은 부모도 되고
조국도 되고 나라도 되고 그래요. 네. 그래서 요럴 때에는 요런 거 보고 그다음에 요것만 가지고 또 그런 게 아니라 지지가 이 아이가 이 명조가 태어나면 지지가 인사해 가지고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국적이두개 전공이두개 그래서 해외하고 관련이 깊어요. 국내에서는 뭐라고 그럴까 좀 어렵죠. 네.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해외에서 금융경영 경제라든가 또는 수출입 유통 네. 또는 관광 호텔 레저 사업과 인연을 맺어서 돈을 벌어요. 해외에서는. 자, 이 정화가 임수를 이렇게 끌어올 수 있죠. 네. 화가 임수를 끌어왔어요. 그다음에 그 현재 요게 요 임수는 얘가 신금이 신자진이 되면 네. 그렇죠? 천간이 임수 아니에요. 네. 그럼 정화 임수가 잘 오잖아요. 네. 그런데 얘가 인신사회를 하고 있잖아요. 신금이. 네. 그래서 이건 해외. 그래서 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해외고 또 정화가 땡기는 임수가 그 재물이잖아요. 화에 대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관광 호텔 레저나 이런 사업과 인연 맺으면 돈이가 될 수 있어요. 돈이. 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했지만 본인은 무무니까 넓은 밭이잖아요. 근데 천간에 목이 없죠, 아직. 네. 이 넓은 땅에는 많은 나무를 심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네. 그런데 목이 지지는 있지만 천간에 아직 목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뭐냐면 아직 싹이 안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아직 싹이 나지 않은 형국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는 것이 해외와 인연 맺으면 싹이 나는 형국이다. 그래서 국내에서 살아갈 경우에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엄마를 놓고 부친과 다퉈가지고 엄마한테 딱 붙어서 사는 사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국내에 있으면 부친과 인연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외국 국적을 지니고 해외 살아갈 경우에는 부친하고 인연을 맺을 수 있죠. 무슨 말씀이냐면 비견하고 안 다투려면 관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관이 필요하죠. 네. 근데 여기서는 묘목이 있으니까 을목이라는 관이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글자는 그 이제 정인목을 할 수가 있죠. 정인목을 정화에서 임수를 끌어와서 목을 만들 수 있는데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얘가 해묘미가 돼야 되잖아요. 묘가 예. 해묘미가 되면 천간에 뭐다? 을목이 온다. 그렇죠. 이 을목이란 말이에요. 을목이라는 관이 있어야 뭐를 한다? 비견을 통제를 한다. 맞죠? 그런데 해묘미를 하려고 그러면 여기 국가 자리가 자꾸만 충미충을 해야 하네요. 하죠. 충미충을 하죠. 네. 맞죠? 예, 충무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떠나면 이 작용이 약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떠났을 경우에 해묘미 을이 돼서 비견을 통제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예.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다시피 국내에 살면 아버지하고 멀어지고 이상하게 이 명조의 애가 태어나면 아버지가 해외 뭐 지사로 파견 나가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묘하게 엄마하고 멀어져요. 자, 그럼 이제 대원에서 하나하나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민대운은 이민대운을 보세요. 국내에 있으면은 이제 이민대운에 정인목을 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정화는 무토의 인성이에요. 인성이 사라지는 형국이에요. 국내에 있으면 정인목의 인성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지지로 인목이 와서 인신사에는 인목이 왔죠. 예, 그래서 인사가 발동을 해요. 그래서 국내 살아갈 경우에는 부모를 떠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신축대운은 해외 살아갈 경우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신축대운은. 그다음에 해외에서 이제 살아가면 이 신축대운에 대학교 갈 때죠.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고 국내에서는 본인이 첫 번째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어렵다. 자, 무슨 말이냐면 신축대운이잖아요. 그럼 국내에 있으면은 축이 몇 개가 됐어요? 2개가 됐죠. 축이 2개가 됐잖아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대학은 간목인데 간목이라는 그 큰 나무가 뿌리를 내리려면 자갈 사유축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축이 2개하고 한 번에 사유축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축대운의 신에서 병화가 잘 와요. 왜냐하면 저 시 오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국가자라고 병정 갈등을 해요. 그래서 국가자라고 병정 갈등을 하고 인성이 병정 갈등을 하죠. 그 다음에 간목이 뿌리 잘 못 내리죠. 그래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를 제가 설명한 것을 응용해 보면
해를 간다 그러면 얘가 약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 축이 왔잖아요. 요 축이 이 축이 왔으면 사유축을 잘해요. 해를 가면 사유축을 잘해요. 그다음에 이 정화를 떠났잖아요. 정화를 떠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병정 갈등도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해를 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첫 번째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경자대운을 또 볼 것 같으면 제가 지금 계속해서 해를 지금 와 인연 깊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국내에 있으면 집안이 굉장히 요동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사이도 멀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금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경자대운은 이 경금이라는 것은 계수에서 놀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경금은 큰 금인데 계수는 작은 물이잖아요. 놀기가 어려워요. 수량이 약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금생수 해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원래 금은 수를 보면 금생수 해주잖아요. 그래서 경금이 계수를 금생수 해주가 쉽지가 않다. 그렇죠? 왜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가 왔잖아요. 이 자는 이렇게 신금하고 신자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신자지라면 신자지 천간은 뭐다? 임수다. 임수가 올라온다? 정화의 임수가 따라와서 재물이 된다고 설명드렸어요. 근데 신자진 하려고 그러면 이 오화가 가만히 있겠어요? 자꾸 좌우충을 해서 신자진을 방해하겠어요. 신자진을 방해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것이 잘 안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해외 가면은 그런 걸 떠나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기회대운은 이제 기회대운부터요. 기회대운부터 본인이 사업을 할 경우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부친과 동일한 사업을 하거나 가업을 이어받을 경우 더욱 능력을 발휘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업을 이어받은 명조라는 제목이 나온 거예요. 자, 기해대운을 가만히 볼 것 같으면 이 원국에서 누가 뭐라 해도 이 계수, 이게 천간 계수가 재물이죠. 그런데 이 계수의 뿌리 해수가 왔어야 안 왔어요. 기해에 왔죠? 왔다는 얘기는 재물이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기토에서는 간목이 와요. 그렇죠? 간목이라는 것은 관이에요. 근데 기토라는 것은 우리가 배웠지만 기토는 정원. 그렇죠? 정원은 가정하고 관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정. 그렇죠? 그래서 이 집안, 가정에서 온 관, 직업이에요. 그것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있으면 비교도 통제될 뿐더러 본인이 이제 여기서 이제 가업을 이어받은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가정, 즉 기토니까 가정, 집안에 관계된 관이니까 부친과 동일한 사업이나 가업 계승을 하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이게 기해대운에 그런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무술대운을 볼까요? 자, 무술대운을 보면 무가 몇 개가 됐어요? 3개가 됐죠. 동시에. 무 원국에 2개하고 여기서 하나 와서 무술대운에 무가 3개가 됐어요. 그럼 무토가 3개가 되면 순간적으로 뭐하고 합을 해요? 계수하고 합을 해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요럴 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중국에 관한 사안과 인연을 맺잖아요. 이 사람이 일간이 그러면 또 다른 계수가 딸려오는 형국이에요. 중국에 관한 사안과 인연 맺으면 그래서 중국에 관한 사안과 인연 맺어 재물을 모을 수 있다. 그것이 무슨 운이다? 무술운이에요. 자, 요것을 이제 요게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설명이 가능한데 조금 어려울까봐 그래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일간 무토가 생각할 때 잘 보세요. 이거 참 재밌는 거예요. 요 무토가 생각할 때 자신의 재물은 계수가 옆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탐이 나지만 이 사람은 진짜는 재물은 신자진의 임수를 가져야 돼요. 이게 큰 재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옆에 계수란 재물이 있으면 이것도 취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이걸 취해버리잖아요. 계수랑 무기합을 해버려요. 그러면 임수가 자기 돈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거는 크게 봐야 돼요.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되냐면 신자진에서 마음자리에 내 마음자리에는 신자진에서 정화에 따라오는 임수가 큰 재물에 욕심이 있는데 현실로서는 옆에서 작은 재물 계수가 자꾸만 합을 하자고 그러는 거야. 그럼 내가 만약에 이 계수하고 합을 해버리면 천간에 있는 임수를 본인이 차지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건 누구 거다? 비견 무토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3대1로 지금 이 대운에서 무게합이 확실히 되잖아요. 그렇죠? 3대1로. 그럼 계수가 사라지는 형국이잖아요. 이럴 때. 그렇죠? 그러면 정화가 임수를 끌어갖고 오는 거예요. 임수를. 그러면 임수는 본인한테 인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기회대운에 가업계승 부친과 동일한 직업을 가질 시에는 큰 재물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럴 때 이제 그게 큰 재물이 돼요. 왜냐하면 정화는 아버지 자리고 인성이잖아요. 예. 그래서 인성에서는 재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주를 보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면 꿈을 좀 크게 가져라. 꿈을 크게 가져라. 왜냐? 이 계수에 집착을 하게 되면 이 정화에서 오는 임수나 큰 돈을 본인이 못 먹는 거예요. 예. 그런데 현실은 바로 옆에 보이니까 계수랑 자꾸 합을 하려고 그러겠죠. 예. 그렇죠. 우리 명리하는 사람들이 해주시는 말이 그런 거죠. 작은 것을 연연하지 말고 큰 것을 봐라.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 명조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서두에 이 아이가 태어나면 당시 9살이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지간에 좀 멀어진다고 설명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주는 부모가 부부 인연을 2번 이제 맺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인이 2번 맺을 수 있어요. 특히 무술대운에 이제 이 사주가 무술대운이 되면 41세잖아요. 1세부터 운이 들어가잖아요. 이때 부부의 인연만 소중히 여기면 만사가 편안해요. 예. 무슨 말이냐? 원국의 비견과 원국에서 무무가 이 개를 놓고 다투고 있죠. 비견하고. 그렇죠? 예. 다투고 있고 배우자궁이 인신사회라고 그랬잖아요. 인신사회 신금을 본인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무술대운에 천간이로 무토라는 비견 하나 더 왔어요, 안 왔어요? 더 왔죠. 더 와가지고 죄를 다투고 지지로서는 술이 온다는 얘기는 인이 잘 내려올 수 있어요. 예. 인호술에. 그래서 배우자궁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럴 때가 위기 부부예요. 이렇게 비견이 뜨잖아요. 그러면 죄를 놓고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궁이 흔들리면 더해요. 그래서 이때가 위기 부부다. 그래서 이때 부부 인연 소중히 여기면 만사가 편안하고 이때 이제 부부 인연을 만약 못 지키잖아요. 그럼 네. 어려워지는 거죠. 자, 청류대운에는 이제 말을 할수록 특히 외국어를 할수록 예. 재물이 높아지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정유가 왔잖아요. 유가 와서 이렇게 와서 사유축을 해요. 그렇죠? 예. 사유축을 해요. 사유축을 한다는 얘기는 계수가 생을 해줄 수 있죠. 이렇게 계수를. 예. 계수를 생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정화가 이 국가 자리가 아니에요. 국가 자리가 둘이죠. 정유대원은 이제 원래 원국에 정화가 있는데 똑같은 정화가 또 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지로 사회축하고 정정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국적이 2개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어예요. 예. 그래서 외국어를 할수록 재물이 높아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냥 아무 때나 제가 외국어 막 이러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이 다 숨어져 있어요 이 안에. 그런데 일일이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을 못 드린다 뿐이에요. 예. 자, 병신대운에는 말 그대로 병신이니까 병신대운이잖아요. 그럼 평생 갈등가잖아요 국가 자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해를 넘나들고 살면 편안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병정은 국가 자리도 되지만 화잖아요. 예. 화생토화는 나한테 뭐예요? 인성이죠. 예. 그래서 이럴 때는 해를 넘나들고 살면 편안해요. 예. 자, 요 사주로 이제 대운을 이제 살펴봤는데 예. 요 총평을 한번 해보자면 예. 본인은 밭과 같다. 그러한 밭이 2개죠. 그러면 2개가 아니라 여러 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넓어요. 무토가 2개니까 예. 준평화지대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넓은 땅에는 많은 곡식을 심어서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경영자 사주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경영자로 살아간다. 그러면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요 대운까지 20세까지 대운을 설명할 때 예. 20세까지는 부친과 인연이 없어요. 병장 갈등을 해서. 예. 그래서 그런 사주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어요. 예. 이 사주는 연상이 인연이에요. 요 위에 있죠. 연하와 인연 맺으면 아까 제가 41세 무술대운에 가정을 소중히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잘은 모르지만 연상이 인연인데 연하와는 비견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연하랑 인연 맺는다는 것은 비견의 하고 경쟁이 붙기가 더 쉬워요. 피해야 돼요. 예. 만약에 연하하고 인연이 맺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무술대운에 더 경쟁이 치열해져 가지고 더 어려워져요. 부비인이 멀어질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하셨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26, 27세는 이민 계묘인데 이민 계묘
이민 계매면 천간이로 임수 계수 재가 떴죠. 예. 예. 이때는 여자와 인연 맺지 않는 게 좋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경자대운에 요 자수하고 배우자궁하고 신자진하죠. 예. 그러니까 신자진하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합을 하니까 인연 맺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예. 더구나 이제 이민년에는 천간이로 이민년에는 임수란 재가 떴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경자대운에 신자진 해갖고 배우자궁 합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 이민년에는 임수란 재가 뜬 것까지 좋은데 인목이 가만히 있겠어요? 배우자궁하고 인신 충을 하겠어요. 인신충을 배우자궁을 깨트리죠. 예. 그러니까 이건 인연이 안 맺어져요. 음. 예. 그 다음에 이제 계묘대운을 볼 것 같으면 계묘년에는 천간이로는 무기합을 하는데 그쵸? 이게 이렇게 무기합을 하고 있으니까 얘는 얘랑 하는 게 아니라 얘를 풀고 얘랑 하려고 그러면 복잡해져요. 예. 천간이로 제가 떠서 복잡한 여자예요. 이때는 복잡한 여자고 그 다음에 유가 왔잖아요. 묘가 왔잖아요. 계묘에 묘가 몇 개가 됐어요? 2개. 2개가 됐죠. 묘가 그러면 유를 충해와야 좀 어려워요. 유를 충해와 가지고 배우자궁이 흔들려요 지금. 그래서 요 이민 계묘년에는 여자와 인연 맺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그 얘기는 경자대운에 신자진 하자는 배우자궁이 큰 틀에서 그냥 맺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언제 맺느냐? 32세 맺으면 좋아요. 32세. 32세는 무신년이에요. 무신년. 예. 자, 기해대운에 이 기해대운에는 원래 천간의 계수가 자기 제잖아요. 이제 제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러면 배우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연상이. 그러면 연상의 뿔이 해수가 왔다는 얘기는 배우자가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무신년에는 무가 3개가 됐어요. 예. 그래서 3대 1로 무기합을 해요. 3대 1로. 예. 순간적으로 합을 해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원래 이 지지가 인사이잖아요. 그런데 배우자궁이 인사인데 배우자궁이 똑같은 글자 하나 더 왔어요. 그러면 이 해만 안정이 돼요. 그래서 기해대운 무신년에는 인연 맺기 딱 좋은 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결혼을 언제 하면 좋은가, 언제 여자를 사귀면 안 좋고, 언제 사귀면 좋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해야죠.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자대운 인연을 맺으면 깨져버려요. 그게 잘 안 되죠. 네네. 계속해서 제가 이 부부의 인연을 맺는 것에서 말씀드렸으니까 41세에 부부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면 무슨 말이냐면 아까 무술대운의 위기 부부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위기 부부라고 그랬죠. 예. 이때 가정을 잘 지키고 부부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면 51세 요 정유대운에 많은 재물이 생겨요. 무슨 말씀이냐면 무술대운에 천간이로 무토 비견이 또 왔죠. 그래서 재를 다퉈요. 예. 맞죠? 그다음에 지지로서는 무술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때는 결혼을 한 거니까 신자진을 하고 있다고 자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술이 왔죠. 술이 오면 이렇게 해서 진술충으로 신자진을 깨야 안 깨요? 깨죠. 천간일은 비견이 와서 내 재를 다투고 지지로는 배우자궁을 깨트렸어요. 그렇죠? 이때가 이제 위기예요. 이때 부부지간에. 그러니까는 저희들이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 왜 궁합을 보고 그게 중요하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궁합이 잘 맞는 사람은 이렇게 깊게 딱 맞아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누구나 부부지간에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흔들려요. 자 그러면 우리 저 한 선생님 잘 보세요. 원래 이게 부부지간에 깊게 잘 맞는 사람은 흔들려도 떨어지진 않아요. 좀 떨어질 뿐이지 이렇게. 그렇죠? 근데 원래 잘 깊게 안 맞고 요 정도 맞는 사람들은 살다 보면 이렇게 큰 운에서 위기가 오면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때는 딱 이때다고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해로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들이 궁합을 중요시 여기는 여기가 궁합을 잘 맞는 사람을 만나면 살다 보면 어려운 일 있을 때도 잘 합심해서 잘 헤쳐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면 또 좋은 일이 오죠. 그래서 이 고비만 무술대운 고비만 잘 넘기면 정유대운에 지지가 안정이 돼요.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정화가 뭐를 끌어온다고 그랬어요? 임수를 강하게 끌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술대운을 잘 넘기면 정유대운에 큰 재물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무술대운이 위기에 아주 그 부부예요. 자, 건강을 하나만 볼까요? 건강을 52세 무진년에 크게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2회 1월 달에 종합검진을 받는 게 좋아요. 자, 이러면 이게 정유대운에
청간이로 정류되는 청간이로 인성이 왔죠. 예. 정화란 인성이. 그렇죠? 근데 지지로는 유가 와가지고 사유축을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근데 무신년에 청간이로 비견부터 또 떴어요. 무진년에. 그러면 비견이라는 건 뭐예요? 인성을 다투고 재관을 다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지지로서는 진토가 와가지고 진유금, 이 진토가 왔죠. 그러면 진토가 와가지고 진유금을 할지 또는 사유축을 하는 걸 방해를 할지 복잡해져요. 그렇죠? 그러면 진토가 진유금과 사유축을 복잡하게 한다는 얘기는 결국 묘유충이 돼가지고 이 전체가 안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비견이 뜨잖아요. 이럴 때 건강에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토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하나 둘 세 개가 있잖아요. 무축토가 있잖아요. 토가 강한 것 같지만 너무 한쪽으로 편중됐어요. 대열에 이를 경우에는 위가 약해요. 그래서 위장계통 질환에 유의해야 되고, 술은 마셔도 되지만 이런 사주는 담배는 피우지 않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키가 큰 그 채소가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좀 재밌죠. 우리가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제가 그냥 키가 큰 채소를 간목이라고 그러면 키가 작은 채소는 을목이에요. 그렇죠? 근데 무토는 을목을 꺼려해요. 왜냐하면 자꾸 구멍을 내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키가 큰 채소가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고기는 멀리하는 게 좋아요. 소고기는 화가 두 개나 있고 강하지만 자꾸만 소고기 오화에는 뭐가 따라오냐면 인목이 따라와. 인목이. 그러면 인신사회를 한단 말이에요. 배우자궁을 깨고. 그래서 소고기는 멀리하는 게 좋다. 그다음에 이렇게 또 다토 사주들은요, 일반적으로 중국 음식이 별로예요. 그래서 중국 음식은 잘 안 맞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바다 음식물 같은 걸 많이 먹는 게 건강에 좋을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운동은 실내에서 기구를 이용하는 게 좋고요. 수영 같은 게 좋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오늘은 이 정도만 보도록 하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명조 해석을 통해 타인의 삶을 바라다 보면 결코 나의 삶과 아주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다양한 삶을 통해 자신을 들여다보며 성찰이 되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